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아주 IB 투자입니다. 이 종목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했습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죠. 크래프톤이 기업 공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 종목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아주 IB 투자가 크래프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함으로써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IB 투자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고민을 하다가 네. 고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IB 투자는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IB 투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대한 많이 가봐야 2,500원이다. 다들 오늘 상한가에 속지 말기를 1,815원에 매수한 주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푸근하게 기다려볼게요. 크래프톤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부터 초대박이다. 다들 더 달리기 전에 올라타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만 상한가에 속지 말라라고 하셨고 나머지 글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우선 전문가님은 고를 드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사실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네, 아직은. 근데 이제 원래 투자사로 지분 보유사는 넵튠이고 예, 그쵸.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주 IB 투자는 투자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업체가 오늘 이제 0점 몇 %짜리들까지 몇 개 나왔는데 제가 어제 되게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2,150원 이탈 안 하면 저는 한 번 정도 더는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추후에 이제 상장 일정 잡히면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고를 한 거지 대신에 2,150원 이탈하면 상당히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150원 선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크래프톤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부터 초대박이다. 다들 더 달리기 전에 올라타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저는 게임을 하지 않지만 제가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전문가님.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 네. 그 업종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예.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주력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회사에.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 직원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게 워낙 인기가 좋아서 이제 출시가 돼서 대박이 난 건데 게임이 하나가 대박이 나면 거의 10년을 먹고 산다고 그쵸,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N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넥슨도 이제 카트라이더 다시 성장하면서 엄청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향후에 보면은 괜찮은데 아직은 좀 그러니까 BTS도 이르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상장 전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나머지 이제 뭐 DPC라든지 몇 가지 종목들이 올라갔으니까 저도 이거는 좀 약간은 IPO 일정 잡힐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장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상장한다는 계획서 발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스케줄을 네이버나 뭐 카카오에 잘 확인하셔가지고 향후에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첫 발을 뗀 것이기 때문에 좀 일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일장 10% 가까운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스탑인데 자세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딱 보니 개미 꼬시는 차트다. 절대 털리지 말고 조금 오르면 그때 팔자. 23,000원대에서 물타기 하신 분들 부럽네요. 물타기 실패한 저는 그저 웁니다. 흑흑. 나 털리고 나서 오르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평단 38,000원. 일단 무조건 버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끼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시글입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딱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꼬시는 차트다. 절대 털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전문가님? 절대 털리지 마라가 아니라 절대 털어야 됩니다. 그래요. 끝인가요? 일단은 왜냐하면 종목을 잠깐 보시면 정상적인 흐름의 차트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예전에 지분이 0%였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나중에 다른 교육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20% 미만의 회사는 사실 안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바뀐 이후에 급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모르시는 건데
대주주가 우리들 제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이 된 게 아무래도 현금 투입이나 다른 부분이지 매출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FDA 승인받고 나서 오른 거지 이게 지금 보시면 거의 한 4,000원에서 네. 15배가 올랐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선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반등한다면 이 종목이 유지가 될 거였으면 사실 35,000원 위로 갔습니다. 박스권에서 사실 상단을 치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종목 흐름이 지금 지저분하다는 얘기고 뭐 보조 지표고 뭐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3만 원 돌파한 다음에 위에 뚫리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굳이 하단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지만 리스크 아닌 리스크를 타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하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털리지 말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털어야 할 자리다라고 하셨습니다. 3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나 털리고 나서 오르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평단 38,000원 일단 무조건 버틴다라고 하셨습니다. 3만 원 돌파를 보셔야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38,000원이 평단이신 분은 일단 버티는 전략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은 뭐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22,000원 이탈하면 아마 곡소리 날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22,000원 깨지면 지금 18,000원까지 거의 하락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분봉으로 잠깐 보니까 지금 옆으로 가는 구조로 바뀌었으니까 제가 얘기한 자리가 23,000원인데 그 밑에 갭을 좀 더 뒀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려면 3만 원이 아니라 지금 29,500원 정도인데 제가 일부러 3만 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 음봉 나왔던 자리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으로 가게 되면 33,000원인데 전 솔직히 약간은 좀 세력주 중에 이런 패턴의 종목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했을 때 3만 원 안착하면 박스권 상단에 34,500원, 그 다음에 돌파된다면 뭐 볼린저 상단으로 보시면은 4만 원대 초반까지 가능한데 이거는 테크닉 자리지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차피 진단키트 이슈가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PCL이나 그쪽 종목이 움직이긴 했지만 좀 이슈가 좀 붙는지 향후에 어떤 또 모멘텀이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액세스 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3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3위는 에어부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에어부산이 분리 매각될 수 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어부산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은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한가의 정신 놓다가 내 물량 팔릴 뻔했네. 8,000원 자리 보고 있는 거 놓치면 안 되지. 상한가에 들어오신 분들 후회 말고 기다리세요. 언제 어디서 급등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와, 4,300원대 물려서 고생했는데 오늘 드디어 탈출 기회가 후다닥 도망 나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시글 눈에 띄는데 8,000원 자리를 보고 있으시다고 전문가님 이제 고를 드셨으니까 어디까지 좀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대략적으로 예상 가격은 한 5,000원 후반권이나 6,000원 사이 정도, 8,000원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매각 이슈라는 게 진행이 되는 게 지금 구조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은 한 6,000원 선 6,000원 봅니다. 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6,000원까지 보는 게 좋다라는 에어부산 가격을 말씀하셨고 매각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데요, 전문가님? 원래 지금 저 자회사 분리 매각 쪽으로 포커스를 바꿨는데요. 첫 번째가 에어부산, 두 예. 번째가 아시아나 아이디티,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쪽을 할 건데 지금 솔직히 상당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매각이 에어부산 먼저 하는 이유가 아시아나 항공을 지금 직접 인수할 회사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슈가 지금 장기적으로 바뀌는 추세로 된 상태에서는 항공주가 장기전 안목은 괜찮습니다. 근데 부채나 그런 부분도 계속 늘고 있고 뭐 정부 정책에 의한 수혜주로는 볼 수 있겠지만 향후의 성장주 쪽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에어부산도 단기 이슈로 보셔야지 매각 이슈 빼놓고는 뭐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분리 매각 이슈가 에어부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기사를 확인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이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 품에 안기게 될 것인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단기 이슈로 보자라는 설명. 에어부산은 우선은 6,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2위는 한화솔루션입니다. 니콜라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 종목이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5만 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3만 원대까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화솔루션은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불행히도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41,500원 주주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뒤도 안 보고 나갈게요. 35,200원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죠. 여기가 이 종목의 마지노선입니다. 하락만 남음 도대체 니콜라에 얼마나 투자했다고 이러나요?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 라고 하셨습니다. 절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종목 한화솔루션 더 떨어질까요, 전문가님? 지금 지지선이 되게 강한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5일선으로 보면 다음 주가 반등 자리긴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래요? 또 추석 연휴가 꼈습니다. 예, 그래서 그쵸. 제가 저번 주에 헬릭 스미스를 경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굳이 종목이 코스닥에 2,000개가 넘습니다. 코스피하고. 근데 악재 나온 건 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말로 뻐꾸기 날린다고 하는데 네. 뉴스가 계속 안 좋은 게 나오면 일단 피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생긴 상태에서는 솔직히 하나솔루션 잘못은 아니지만 예. 지금 어쨌든 니콜라를 니콜라라고 합니다. 요즘에 어.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도는데 왜냐하면 상당히 황당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앨런 머스크 얘기 나왔을 때 예전에 그때도 뻥이라고 했다가 이제 맞아요. 뭐 성장이 되니까 그런데 예. 니콜라는 좀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은 못 나와도 한 41,000원까지는 나올 거로 보는데 다음 주 초 양봉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면 1차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가격은 한 41,500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스타일상 보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이탈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단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계속 내려가니까 지금 겁납니다, 솔직히. 근데 삼각 수렴에서 지금 강한 자리로 와 있기 때문에 대반등이 나와서 대반등 나올 때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대부분 20선입니다. 근데 11선이 제 생각에 이틀 후에 붙을 겁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는 보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당분간 조금 짧게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1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빅텍입니다. 자, 빅텍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이건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빅텍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가보다 20%나 빠졌는데 일단 저가 배수 해보고 가자. 테마주에 이 정도 핸들링은 견뎌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들? 버팁시다. 10,000원 입성 완료. 1,550원 되면 매도하려는데 좀 더 기다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빅텍 오늘 뭐 장 초반에 11,000원 위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전 솔직히 약간은 차트는 사실 나쁘게 보질 않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관련도 엮여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대북 관련인데 되게 불행한 사고가 어제 났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망 사건인데 이게 정부에서 이제 코멘트 나온 게 이제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뭐 월북이다 아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북한하고 이슈가 될 때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수 빠지면 빅텍이나 스페코를 제가 쳐다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중간 상단에 지금 11,500원이 돌파하면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뭐 사과 논평이나 그런 걸 내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이슈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자기네들이 코멘트를 지금 아주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은 종전 합의 위반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전시 수준으로 바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일단 정치권의 발언을 제가 종합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저희가 종목을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스탑으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텍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예,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종목이 다른 거였는데 바꿨습니다. 그래요? 올라버려서 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는 코엘 패션입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홈쇼핑에 아디다스,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 뭐 그런 속옷 종류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 전자 부품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평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악조건 상태에서도 3분기 지금 선방하는 예상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종을 다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잡화, 화장품, 생활용품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인해서 향후에 또 이제 좋은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현재 지금 그리고 저평가 구간이고요. 중요한 건 겨울이 되면 코엘 패션은 다른 회사들의 파카 ODM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 6,130원인데요. 6,100원 정도까지는 관시 구간으로 보시고 1차 목표가를 조금 일부러 높게 잡겠습니다. 6,900원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 7개월, 6개월 동안에 옆으로 온 종목이 많이 만큼 위로 7,500원을 2차로 보시고 대신에 이제 하단에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5,600원 이탈하면 조금 흔들 겁니다. 근데 사실 박스권으로 보면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니까 지금 시장도 그래서 좀 제가 좀 탄탄한 종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주 코엘 패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